두 번째 순서입니다. K스타디움의 공식 언어는 영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한국어 서비스 없어집니다. 애석해 하지 마세요. 새로운 길로 우리가 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김양섭 박사님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죠. 자, 절대영어 창시자 김양섭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 여러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김양섭입니다. 배운 대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2레벨 프론티어 김양섭입니다. 지금 여기 5성 이상 여러분들 모이신 걸 아는데 저는 5성 이상은 안 보입니다. 2레벨 엔터는 누구만 보여요? 3레벨만 보입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영어를 하기 전에 1분만 소감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이 KOK를 저는 코인을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관념도 없었고요. 인연이 돼서 딱 연구하자마자 이거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한 20일 동안을 유튜브로 다 서치하고 제일 먼저 제가 한 행위가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이거 할래 할 레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진을 만들어서 사업 설명으로 유튜브에 올리시고 보신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엔진이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2레벨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K스타디움 절대 영어를 올렸죠. 그죠? 올린 걸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 자리까지 연결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 사람의 Do it now 시작한 게 결실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수십 년에도 안 되는 영어가 어떻게 이틀 만에 되냐? 이거 사기 아니냐? 사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자, 대기업에서도 특강을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래요. 내가 20년, 30년에도 영어가 안 되는데 이틀 만에 영어가 돼? 말이 돼? 전 그럼 이렇게 반문합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20년을 영어를 했는데 말이 안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고질적인, 어떻게 이 언어라는 것은 하루 하면 하루치가 나오고요. 한 달 하면 한 달치가 나오는 겁니다. 유럽에서 몇 년 전에 신문에 났어요.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다. 저렇게 탁월한 나라가 왜 영어가 안 될까? 정말 이거는 고질적인 우리 100년의 수건인데 이제 K스타디움 절대 영어에서 그게 풀릴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에도 안 되는 영어를 이틀이면 영어가 자유롭도록 절대 영어를 만들었습니다. 2007년도에 망설이지 말고 영어로 물어봐. 그리고 한국인을 위한 절대 영어, 그리고 김양섭의 절대 영어는 그 다음에 CBS 빠른 영어 책을 출판했고요. 그 다음에 신앙을 떠나서 절대 영어를 연습하는 차원에서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세계에서 최초로 주제별 대화식으로 엮어서 5권 구성했고요. 모든 거를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지금 한국어를 어마어마하게 배우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한국어는 해서는 안 되는 한국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를 헤맨 거하고 똑같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헤매게 만듭니다. 그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3권의 책 12장으로 절대 한국어를 했고요. 이 모든 것을 우리 K스타디움 플랫폼에서 전 세계화시키길 소원하고 준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각계의 논문 박사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전작들이 인정돼서 명예 영문학, 국문학, 교육학, 신학 박사까지 받았고요. 또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렸다 해서 명품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영어는 제가 오늘 주제로 얘기하고 싶은 건 돈입니다.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는 돈이다.
우리는 돈 얘기를 해야 쏠깃하잖아요. 영어가 왜 돈이겠습니까? 인간의 내재된 실력이 돈으로 환산되잖아요. 삼성 반도체가 왜 수십 조에 수백 조의 돈을 긁어모을까요? 과학자들의 내재된 실력이 돈으로 물질로 환산해서 돈으로 환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5성 레벨까지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뭘 가지고 말했죠? 우리나라 언어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지금 송계명 대표님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공식 언어는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다. 지금 제가 이 앞에 다 봤는데 우리말은 없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말이 없어요. 다 영어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가 안 된다면 안 되겠죠? 자, 영어는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닙니다. 중국어, 일본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 이런 모든 것들은 외국어가 맞습니다. 근데 영어는 외국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화 시대의 공용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영어가 외국어입니까? 영어는 이제 한국어말과 같은 나의 언어입니다. 인정하시죠? 만약에 이 시대에 영어를 못하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한국말을 못하는 거하고 이제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는 데는 지장 없으나 영어를 못해도 내 삶의 행동 영역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축약되는 거죠. 자, 절대 영어를 통하여 글로벌 자윤이 되자 하는 게 오늘의 슬로건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영어 공부하지 말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잖아요.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십수년, 수십 년 영어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걸 또 하자고? 아닙니다.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되고요. 되는 공부를 해야죠. 우리가 코인이라도 망하는 코인을 해야 됩니까? KOK 코인 해야 됩니까? 되는 코인을 해야 되죠. 언어도 되는 영어를 해야 되죠. 지금 되는 영어를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을 제가 뒤집어 놓겠습니다. 자, 좋은 쪽으로요. 자, 그래서 제가 군에서 많이 장성들을 모시고 영어했어요. 그래서 군에는 어떤 슬로건이 유행됐냐면 군대 가면 영어 된다가 됐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콜링을 받아서 교회 가면 영어 된다 해서 지금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성당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요걸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는 전 딴 데 안 갑니다. K스타디움에서 이 영어를 세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제 명함에는요, 이렇게 10문장이 있습니다.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제 명함에는 앞으로는 KOK 명함으로 바꾸었지만 앞엔 이름이 있고 뒤에는 10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 영어 토익이 몇 점, 뭐 영어 박사학위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10문장을 보자마자 7, 8, 2, 56처럼 영어로 말해보세요.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여기서 영어 변별력을 얘기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 영어 변별력은 토익이죠. 그러면 토익 고득점자들이 영어로 말을 잘하면 됩니다. 잘합니까? 못해요. 그러면 그건 변별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학위 가지고 따져볼까요? 영어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영어로 말을 잘할까요? 잘하시는 분 있습니다만 90%는 말 못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10문장을 구구단처럼 바로 말이 나오면 수천만 영어 문장에 바로 자연스러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문장이 어려운 영어냐? 중학교 2학년 1학기 실력이면 다 나와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 영어는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중학교 2학년 1학기는 나온 줄 아시고요. 제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안 시킬게. 걱정 마십시오. 예. 자, 이게 뭐냐면요. 그러나 자기 진단을 잠깐 해볼게요. 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속으로 한번 해보시자고요. 왜 속으로 해야 돼요? 겉으로 하면? 네, 안 되죠. 자, 보자마자 1초 안에 이 와야위 히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안 나오면 나는 중학교 1학년 3월 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뭐 다른 공부 하더라도 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년에 그냥 어디에 살았니? 보자마자 where did you live last year?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4월 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저 빌딩 생각하면 안 됩니다. 7, 8이 생각하나요? 56이 바로 나오잖아요. 저 빌딩은 언제 지어졌냐? 보자마자 바로 수동태가 떠올라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 왜 내가 그를 만나야 하나요? 이게 바로 보자마자 나와야 되는 거죠. 누가 너를 때렸니? Who hit you가 바로 나와야 영어를 할 줄 아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뭘 하고 있었지? 진행형이니까 what were we doing at the time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몇 시에 여기에 도착했니? What time did you arrive?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머물러 있는 거죠. 이 그림은 작년에 그려졌나요? 안 나오면 수동태를 모르는 거죠. 자, 너는 그저를 만난 적이 있니? 안 나오면 현재 완료가 머무르는 거죠. 저는요, 단언합니다. 대한민국 90% 영어 학습을 하는 90%는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머물러 있다고 단언합니다. 왜? 영어가 말이, 이 간단한 것도 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현 시점부터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 얼문장은 뭐냐면요. 제가 김양섭 박사가 세계적인 업적이라고 지금 인정받고 있는 건 뭐냐면 언어의 우리 영어의 키는 우리말 서술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말 서술어 빨간 글자에 따라서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 수동태 현재 완료 검은 건 중복된 거고요. 이 6개 패턴밖에 없습니다. 수천만 문장은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그래서 이틀 동안 이거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우리말도 영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만약에 지금부터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해 무슨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절대 영어는 할 거를 딱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6 패턴만 내 걸로 만들면 되는데, 자, 이 아이가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2학년 학생인데 영어 점수가 15점, 20점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뭐 20점, 기분 나쁠 때는 빵점도, 고2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학생이 15시간 하기 전에는 어떠냐면 제로 상태입니다. 한번 볼까요? 머리가 아주 청정지역입니다. 아주 맑아요. 이 아이가요, 단 하루 만에 뭐라 그러냐면 하루 만에 영어를 알게 되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멘트가 왜 어찌 나오겠냐고요? 아무것도 몰랐다가 알게 되니까 너무 좋다는 얘기라는 거죠. 자, 맞추고 안 맞추는 당연히 맞추는데 구구단 속도를 보시자고요. 구구단 속도. 그 어떤 우리말도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자, 시간 관계상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우리 모두가 이틀 만에 이런 결과치가 있다면 전혀 안 됐는데 그 어떤 우리말도 영어가 탁 나온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하셔야 되겠죠. 기회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말 사술에 따라 수천만 문장은 6개 패턴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2 패턴만 가지고도 영어 회화의 95%가 되는 걸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 영어가 왜 해도 안 됐을까? 요 수학 논리로 저는 설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냐면 수를 다루는 수학 세계는 산수와 수학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산수는 사칙 연산이겠죠. 사칙 연산과 수학이 뭐가 다를까요?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를 질문에 대답을 해본 적이 없고 하신 분이 없고요. 뭐가 다를까요? 산수는요, 더하기 빼기 구구단이겠죠. 가르치거나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터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구단을 어떻게 가르쳐줘요? 선생님이. 본인이 트는 거지. 그런데 산수를 만약에 못 텄어. 그러면 수학을 미적분 함수 방정식을 20년 30년 배운다고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대한민국 영어입니다. 영어에도요, 반드시 터야 될 게 4가지 영역이 있었어요. 근데 영어 전문가들조차도 그걸 못 잡아낸 거죠. 김양섭 원장이 잡아내서 그것만 이틀 동안 연습하는데 그 어떤 우리말도 영어로 말하는 자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엄연히 있는 영어 사칙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20년 30년 영어로 했으니 영어로 말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원인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요, 중학교 1학년인데 6년 동안 영어를 했어요. 뒷단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앞에 쓰자마자 10문장 들이대니까 한 문장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하고 나니까 이제 얘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가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6년 동안 영어 공부한 게 뭐한 짓을 한지 뭐랄 거예요. 이 말을 했죠. 산수도 모르면서 함수 방정식을 이제 배웠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두 번째, 이틀 만에 영어가 되니까 너무나 좋고 화가 난다는 얘기죠. 왜 화가 나죠? 이렇게 하면 될 걸 6년 동안 뭐 했냐 이거죠. 제가 기업에서 연수하면요, 놀라고 감동은 시작이고 맨 나중에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될 걸 20년, 30년 동안 뭐 했냐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세계가 알아야 될 거. 왜냐하면 영어 전문가들은 이걸 듣자마자 이건 노벨상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어를 영어로 하는데도 이틀이면 되지만 전 세계 모든 언어가 영어를 하는데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나라 언어의 서술어에 따라서 영어는 6개의 패턴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지? 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영어가 왜 영어가 안 되는지 최소한 이 절대 영어는 확실한 논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영어 학습 프로그램에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절대 영어는요, 삼무칠착 세 가지가 없고 7가지를 착각한다는 엄청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삼무만 얘기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무칠착. 세 가지가 없습니다. 자, 세 가지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대한민국 영어는 만년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저와 이제 동화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없는 건 뭐냐면 학과 습에 대한 얘기입니다. 학은 지식을 머리에 윰는 거고요. 습은 머리에 윰 지식을 몸으로 배워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학습의 비율이 얼마면 좋겠습니까? 뭐든지 피아노를 배우든지 운동을 하든지 언어를 하든지 학습의 비율이 있는데 몇 대 몇이면 좋을까요? 정답은 1대 99입니다. 학이 1%면 습은 99%를 해야 돼요. 피아노를요, 체르니 40을 하려면 우리 어린 소녀들이 5년 이상 학을 합니까? 습을 합니까? 습이죠. 학은 10분도 안 돼요. 이 기초 이론 다 뛴 애가 악보 12장 보는 것밖에 더 있냐 이거죠. 99 맞죠? 골프를 핸디 싱글 정도 치려면 5년 이상 학을 합니까? 습을 합니까? 습을 하죠. 학은 없잖아요. 30분 분량도 안 되죠. 송가인이 저렇게 노래를 잘할 때 제가 들었어요. 한 곡을 가지고 수백 번 부른답니다. 또 첫 소절을 빼려고 그것도 수천 번 부른답니다. 그게 습이죠. 그럼 이제 구구단 한번 외쳐볼게요. 다 같이 7, 8이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구단 안 썼는데 어떻게 56이 나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초등학교 때 2학년, 3학년, 3년 동안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습의 세월이 있었던 거죠. 이제 언어 얘기를 해볼게요. 영어야말로 습인데 엄마란 발음을 하려면 10,000번을 외친답니다. 대한민국 영어에 99%의 습이 시스템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절대 영어는 어떻게 15시간이면 영어가 되느냐? 15시간 중에 1시간만 학을 하고요, 2분씩 짝지어가지고 습으로 휘몰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결과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습이 없었다. 자, 두 번째 없는 건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뭘 물어봐야 되냐면, 그 방대한 영어를 어떻게 습을 합니까? 그렇죠. 수학으로 설명할게요. 전 세계인들이 수를 세마는데 연습을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뭐만 연습했을까요? 구구단만 연습했어요. 함수 방정식 연습 안 했잖아요. 구구단만 하면 뭐가 돼요? 셈의 자유인이 되는 거죠. 구구단은 셈의 왕도였던 겁니다. 그럼 영어에서도 이것만 하면 영어가 자유스러운 게 있으면 하겠는데 없었잖아요. 그걸 이 김양석 박사가 만들어낸 거죠. 수천만 우리말 문장 서술어에 따라 6개 패턴. 이것만 연습하면 일단 말이 딱 뚫린다는 얘기죠. 단어, 듣고, 발음하는 거, 듣는 거 다 나중 문제란 얘기죠. 일단 뚫어놓고 보자는 얘기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보자는 얘기죠. 들리는 건 그 다음에 걱정해도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없는 건 뭐냐면, 여기 우리 모두 세대는 성문 종합영어 세대라고 봐요. 그죠? 기본정어라든가. 모든 영어책에 영어가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고등학교 모든 영어책에 영어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럼 영어 시간에 뭐래요? 그건 영어를 한글로 해석을 하죠. 이거는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지문을 영어로, 우리말로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우리말을, 마음속에 있는 우리말을 입에서 영어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말인 거죠. 근데 우리 이거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20년, 30년 동안 영어 한 거 아니에요. 영어를 이해만 했지 정작 말을 위한 영어는 했다 안 했다?
안 했던 거죠. 자, 너무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습이 없었다. 식스피어가 없었다. 그 다음에 한글에서 영어로 안 했다. 이걸 저랑 같이 이틀 동안 3차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한글에서 영어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자, 영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글로 해석해 볼래? 그럼 초등학교 5학년도 금방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도 왜 너의 얼굴 그렇게 더러워? 너 어디 너 갔어 어제? 왜 너 울고 있어? 너 여행 갔어 유럽에? 왜 저 집 불탔니? 누가 말했어 너에게 오라고 여기에? 즉 영어에서 한글은 누구나 됩니다. 4, 5학년. 이제 이걸 체인지해 볼게요. 이거 한번 영어로 말해봐. 갑자기 막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시작부터 한글에서 영어로 했으면 영어가 될 거를 우리는 거꾸로 했던 거죠. 그래도 부족해서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종교적인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렸어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왼쪽을 가져가면 어떤 영어든지 한글로 참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요, 오른쪽을 가져가면 어떤 한글인지 영어로 참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한국인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공부를 했어야죠. 한글에서 영어를 원하는데 한글에서 영어로 공부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영어에서 한글로 공부하죠. 이거는 미국인이 우리말을 배울 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가 막힌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영어 학습법은 이렇게 한글에서 영어로 하면서 영어의 사칙, 영어의 구구단, 구경전환, 문법을 하루 만에 다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문법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영어 순으로 할 거고요. 영어 학습에서요, 우리는 듣기도 걱정해야 되죠, 스피킹도 걱정, 리딩도 걱정해야죠, 라이팅 다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한국은 너무 집착했던 겁니다. 우리는 애기예요. 떠듬떠듬 말조차 못하면서 딴 거 할 그런 입장이 아니란 얘기죠. 순서라는 게 얘기라는 겁니다. 자, 수의 세계에서는 사칙 연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영어에서도요, 제가 발견한 영어 사칙만 이틀 동안 3차에 걸쳐서 하면 누구나 영어로 말하는 자율이 되는 겁니다. 자, 영어를 왜 배우죠? 영어를 왜 배우죠? 대화하려고 배우잖아요. 자, 그럼 잘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냐? 근데 대화는 묻고 대답하기 이중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공부하는 거를 섹터를 정하기 위해서 답하는 건 공부하지 맙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답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 프로트리어께서 동시에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은 2종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전 세계 70억 인류가 동시에 질문을 해도 질문은 2 패턴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인류 역사상 제가 처음으로 발견했을 거예요. 뭘까요? 자, 모르신다고 치고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프론티어님 댁이 어디시죠? 집이 어디시죠? 목포. 자, 대화가 되잖아. 이게 한 레벨이고, 목포가 집이신가요? 네, 그러시겠죠. 이게 두 패턴밖에 없어요. 여기 뭐 타고 오셨죠? 차 타고 오셨어요? 버스 타고 오셨나요? 아니요. 죽었다 깨나도 2가지 종류밖에 물어볼 제가 아니요. 여기서 절대 영어가 탄생합니다. 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육하원칙이 질문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입니다. 자, 그러면 안 들어있는 질문은 목포에 사시나요? 네. 헬기 타고 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문장으로 길게 여쭈었는데 두 분이 기분 나쁘신지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셨어요. 이게 전부 다란 얘기죠. 자, 그리고요, 육하원칙이 있는 질문은 저는 길게 문장으로 말씀드렸는데 문장의 의문사에 해당하는 명사 하나로만 대답하죠. 목포, 차. 이게 대답의 전부 다란 얘기죠. 이게 대답의 전부 다란 얘기죠. 즉, 대화는 묻고 대답하기인데 답하는 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제 점점 우리가 공부할 걸 추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만 하면 되겠죠. 다 같이 질문만 하자. 자, 우리는 질문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무슨 공부를 했냐면 쓸데없는 지문을 가지고 독해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언어학습 순서는요, 우리 애기들이 우리 말을 틀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것부터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얘가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질문해 놓고 무책임하게 딴 데 가서 딴짓 하는데 계속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듣고 문장이 저절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다 같이 질문만 우선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막 대답해 주면 그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 과정을 계속 하면서 귀를 터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도도 안 하면서 안 들린다고 하는 거죠.
자, 외국인과의 영어 회화를 이끄는 결국 질문인데, 자, 영어에서 질문 패턴은 우리말 서술에 따라 6가지 패턴이 있는 걸 잡아낸 거죠. 그래서 이 6질문만 숙달되면 회화는 자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PA, 6 Patterns of Asking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6PA. 자, 이걸 어떻게 사냥을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회화는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에서 한글로 했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글에서 영어로 해야 되는데 우리말 서술에 따라 6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다 같이 비동사, 일반 동사, 진행형, 현재 완료, 수동태, 의문사 주어. 우리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잊어먹었죠. 상기해가지고. 근데 우리말에서 이걸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동사는 의비준화에 넣어서 말하면 되고요. 의비준화는 뭐냐면 의문사, 비동사, 주어, 나머지. 의문사와 나머지에 가로친 이유는 없으면 빼면 되는 겁니다. 일반 동사는 의조, 주동나, 진행형 의비주, 똥나. 그 다음에 현재할 의해주던나 이렇게 패턴에 넣어서 말을 하면 수천만, 그 어떤 우리말도 영어가 자윤이 되는 거죠. 자, 너 오늘 어디 있었니? 자, 왜 내가 널 만나야 하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지? 너 그녀를 만난 적 있니? 왜 그 교회는 언제 지어졌니? 누가 저 건물 지었니? 6개 문장밖에 없는데 수천만 문장이 요 뒤에 줄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외가 없어요. 자, 이거는 비동사기 때문에 이제 이게 왜 비동사인지를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죠. 의비준화에 넣어서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 동사니까 의조주동나에 넣어서 말해보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진행형이니까 의비주 똥나. 여기서 똥은 뭘까요? 동사의 ing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현재 완료는 의해주돈나에 넣어서 말하면 되고요. 수동태는 의비주돈나에 넣어서 말하면 되고 의문사 주어는 의동나에 넣어서 말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고 좋은 것은 뭐냐면 요 두 패턴만 가지고도 영어 회화 몇 프로? 95%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은 이 두 패턴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난 영어를 전혀 못해. 알파벳만 겨우 알아. 이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에서 패턴 분류해가지고 퍼즐처럼 넣는 연습하는 거예요. 1박 2일 연습한다고 해서 절대로 영어 물어보는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안 물어보니까 정말 재미있고 깔깔대고 웃다 보는데 이틀 되면 영어가 되니까 막 감동하고 눈물 나옵니다. 정말로. 그렇게 포기했던 영어가 되니까요. 이것만 잡으면 95%가 되는데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겁먹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요. 무슨 공부를 하냐면 수천만 우리말 문장은 영어로 말할 때 95%가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 이것만 헤아릴 줄 알면 돼요. 비동사는 뭐냐면 우리말 서술어가 따라 읽어볼까요?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 그러면 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이에요. 자, 이걸 뭘 먼저 하냐면 비동사면 무조건 의비준화에 말하면 되고 일반 동사는 의조주동나에 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 어제 어디 있었어? 그러면 있었다니까 비동사죠. 그러면 Where were you yesterday에 넣어서 말하면 영어 회화의 25%가 끝나는 겁니다. 왜? 25%가 다 똑같거든요. 너 어제 뭐 먹었니? 그러면 이제 비동사가 아니야. 먹다니까. 여기 있잖아요. What did you eat yesterday? 자, 이거를 경부선 버스라고 생각하고 이걸 호남선 버스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럼 경부선 버스, 호남선 버스 타기 전에 센트럴 터미널을 먼저 가요. 그게 우리말에서 비동사, 일반 동사 구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서. 자, 그거 한 다음에 영어의 사치 비일 구별한 다음에 비동사인데 우리가 주어와 시에 따라 am, is, was를 쓴다는 건 다 배웠는데 막상 연습이 안 돼서 영어 박사님들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거 저랑 같이 연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그 다음에 6PA만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6PA를 살짝 하고 이제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뭐냐 하면요. 우리말 서술어가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면은 의비준화에 넣어서 말하는 연습만 하면 돼요. 그런데 비동사만 몰라. 주어와 시제에 따라 am, is, was를 다 잊어먹으셨을 거예요. 저랑 같이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 문장을 볼게요. 그의 아버지는 교수였나요? 그러면 이 문장을 영어로 한다면 단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르쳐줍니다. 프로페서 교수고요. 자, 이것은 으뜸꼴이 이다니까 명사이다니까 비동사예요? 일반 동사예요?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면 무조건 비동사야. 그럼 이건 비동사구나 떠올린 다음에 의비준화를 떠올려가지고 여기에 넣어서 말을 하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더 볼게요. 자, 우리말로 여기다 한번 채워봅니다. 우리말로 의문사에 해당한 우리말이 있나요? 없나요? 육하원칙 있어요? 없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없죠? 그럼 빼면 되는 거예요. 자, 비동사는 우리말로 뭘까요? 였나요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어는 뭘까요? 그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뭘까요? 교수죠. 이제 영어로 이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없으니까요. 였나요는 아직 우리가 모른다고 치고 비동사 그의 아버지가 I도 아니고 U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니까 3인칭 단수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뭘까요? is일까요? was일까요? 과거니까 was. 이것만 찾을 줄 알면 영어는 25%가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is father, 그 다음에 a professor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음으로 들어서 연습을 해봅니다. Was his father a professor? 한 번 더. Was his father a professor? 따라해 보시고요. Was his father a professor? 지금 여러분들은 영어 회화의 25%를 수료하셨습니다. 박수. 정말입니다. 25%를 더 이상 제가 할 게 없어요. 뭐만 하면 돼?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2명씩 짝 지어놓고 25% 끝났고요. 70%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는 명사이다, 형용사이다, 장소에 있다가 아니면 일반 동사예요. 그러면 무조건 의조 주동사에 넣어서 말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조동사 잡는 훈련이 어렵습니다. 다 아는 건데 훈련이 안 됐던 거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어제 무엇을 하였나요? 하다. 명사이다, 형용사하다, 장소에 있다가 아니고 동작이 하다니까 이거는 비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는 의비주나 했는데 지금은 의조 주동사에 넣어서 대입해서 말해보면 됩니다. 자, 벌써 한 번 했으니까 우리는 이미 선수가 됐어요. 자, 우리말로 한번 따져볼게요. 의문사 우리말로 뭘까요? 육하원칙? 무엇? 잘하셨어요. 조동사는 우리말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징만 따지면 돼. 아, 과거구나. 주어는 뭘까요? 그들은이죠. 동사는 뭘까요? 하다죠. 하다. 나머지는 어제. 우리는 다 아는데 영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영어로 해볼게요. 무엇이 뭘까요? what. 자, 조동사는 과거. 요것만 공부하면 돼요. 요것만. 우리가 요것만 연습하면 돼요. 과거니까 did, they, do, yesterday.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여러 예문을 가지고 연습만 하면 되는 겁니다. What did they do yesterday? 읽어보시고요. What did they do yesterday? What did they do yesterday? 자, 이렇게 해서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보자마자 패턴을 찾아서 대입해서 말하는 연습을 하면 수천만 우리말 문장이 영어로 잘하는데, 자, 이것만 하면 영어로 말하는 자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수많은 영어가 있었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왜? 그거는 영어에서 한글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나도 해봐야 허당이었던 거죠. 근데 절대 영어는 한글에서, 자, 영어가, 절대 영어가 더 여기에 수백 개를 다 올려놔도 이게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산무, 삼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매듭 짓겠습니다. 이건 습이 없었는데 이건 습이 있었다 이거죠. 습의 시스템. 식스페이가 없는 데 있고 한글에서 영어를 안 했는 데 있고 산무 7점, 삼류 7점으로 해서 20년 해도 영어가 안 됐는 게 15시간이면 영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저를 혁신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요 대목에서 한번, 네, 맞습니다. 자, 이거를 저는 K-스타디움에서 세계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요, 1차, 2차, 3차에 나타났는데 가격 책정을 60만 원을 했습니다. 60만 원이 비쌀까요? 비싸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영어가 되는데 비싼가요? 그러면 비싼가요? 안 비싼가요? 안 비싸죠. 이거는 다들 5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다들 그래요. 왜? 영어가 되니까요. 그런데 60만 원 냈는데 저는 이 100만 원짜리 평생 인강을 1년, 2년, 3년 계속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시도록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125 강좌가 저하고 1박 2일 연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이걸로 하시라고 저 나름대로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베풀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차, 2차, 1박, 이제 시간은 우리 송 대표님하고 우리 여러분들하고 이제 조율을 하겠죠. 이틀씩 3차에 걸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틀 하면은 영어로 95% 자유인이 되는 거고요. 수료증이 나가는 거고요. 여기에 1년치 100만 원 인강이 들어가고요. 또 2차 심화 과정에서는 여기서는 1PA, 2PA만 집중적으로 하고 6PA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이 나갑니다. 2급 자격증이 나가고요. 여기서도 2년짜리 평생 회원권이 나가고요. 100만 원짜리. 3차 완성 과정에서는 1급 자격증이 나가고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모든 문법이 그냥 훅 들어오게 만듭니다. 단 6일 만에.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다는 분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 2,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K스타디움. 제가, 우리 송 대표님께서 감동받은 게는 송 대표님 그 강연을 들으면서 K 문화 킬러 컨텐츠란 말을 들었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준비한 거는 K 언어 킬러 컨텐츠거든요. 전 언어가 문화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이거를 K스타디움에서 저도 싹 튀고 싶었는데 살짝만 할게요. 자, 절대 영어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했는데 이 한국어를 각 나라 말로 바꾸면 세계인을 위한 절대 영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걸 같이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저가 있는데 세계화는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될 거예요. 투자도 들어와야 되고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 풀에서 제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 다음에 절대 한국어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절대 한국어 3권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15개국 언어 버전으로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글은 지금까지 세종학당에서 만드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나라 말에서 우리 한글로 3개월에 걸쳐서 영어가 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제별 대화 성경 절대 영어인데 이것도 인트로 영상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세계 최초 대화식 성경 절대영어 5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77강좌 다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영어에서 한글에서 영어로 되어 있는데 각 나라 말 바꾸면 세계인을 위한 절대영어가 되는 건데 이것도 K스타디움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화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그림이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뭐가 뭘까요? 다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자, 영어에 있어서 물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다 같이 노를 젓길 바라고요. 자, 수강 신청서를 저한테 쉬는 시간대 저 뒤에 테이블에 우리 스텝이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원하시는 분은 수강 신청서 받아서 오늘 안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강좌를 선택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뭐 비즈니스에 필요하니까겠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는데 동시 통역을 해줘요. 또 일반적인 통역도 해주는데 저 영어 한마디를 못해요. 물론 그래도 사업할 수 있어요. 그래도 사업할 수 있는데 이제는 글로벌 사업이에요. 요번 정책 변경의 배경 자체가 한국은 아예 염두를 두지 않았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한국 몇 명 돼요? 다 들어가 봐요. 5천만 명이에요. 예. 글로벌 시대예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정책이면 글로벌 시대에 맞는 프론티어가 돼야 된다. 저는 생각 같아서는 이 프로그램도 삼성 핵심 리더 과정이라든가 오성 CEO 과정, 오레벨 CEO 과정처럼 강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겠죠. 자, 좀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댓글을 답니다. 웬 영어 강의를 저렇게 하느냐. 제가 찍었어요. 이 안에서도 무슨 돈 버는 것만 알려주면 되지. 무슨 영어 강의를 시켜.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의 레벨, 우리의 클래스,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